사건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김지입니다. 저와 함께 사건 파헤쳐주실 분 모셨습니다. 형사 출신의 변호사님 박성배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파남 장소는 국내가 아닙니다. 태국에서 벌어진 일인데 늘 그렇듯 사건 현장엔 단서가 있습니다. 현장부터 다녀오시죠. 첫 번째 단서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이겁니다. 태국 승려. 태국 승려가 어떤 얘기일까요? 단서부터 조금 더 자세히 파헤쳐 보시죠. 지난해 말 태국 승려의 솔깃한 제안. 태국 남부 송클라주 핫야이시에 600억대 우물 파는 사업을 유치해주겠다라며 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윤 씨가 제안을 합니다. 투자자들에게는 나는 태국에서 승려로 활동하고 있다. 태국 군부 고위층과 잘 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사진을 한 장 보여주는데요. 바로 본인이 나와 있는 이 사진까지 보여주니까 박성현 변호사님 네. 굉장히 좀 유명한 스님 같기도 하고요. 뒤에 보시면 동자승들이 앉아 있습니다. 예. 동자승을 배경으로 합장하고 있는 모습, 영락 없는 승려의 모습인데 네. 윤 씨는 투자자들에게 자신이 동자승을 가르치는 승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렇군요. 이 태국에서 불교는 사회 통합의 구심점입니다. 예. 자연히 승려도 가장 존경받는 직업 중 하나인데 본인이 동자승을 가르치는 승려라는 것 자체는 그만큼 태국에서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음을 과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태국 정부와도 친하다는 것도 다 얘기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자, 여기서 두 번째 단서가 나옵니다. 성공의 보증 수표와 같은 사람이 600억대 사업을 제안하니까 얼마나 솔깃했겠습니까? 두 번째 단서는 공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솔깃하게 만드는 부분이 나오는데 함께 보시죠. 내 아내로 말할 것 같으면 이 태국 승려를 주장하는 윤 씨는요. 내 아내가 태국 왕실 공주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실의 의상을 입은 아내와 찍은 사진도 보여주고요. 태국 집에 초대해서 아내를 소개하니까 이 투자자들은 신뢰도가 더 갈 수밖에 없겠죠. 수억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특히 왕실의 어떤 전통적 의상을 입은 아내와 이 승려 같이 찍은 사진까지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본인은 태국 승려의 군부와도 친하고 아내는 왕실 공주니까 야, 그 600억대 사업이면 엄청나게 솔깃하는데요? 왕정 국가인 태국에서 왕실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태국인뿐만 아니라 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왕실과의 친분을 은근히 과시하기도 하는데 그렇군요. 윤 씨는 단순히 왕실과 친분이 있는 것을 넘어서서 태국 공주가 본인의 아내라는 겁니다. 심지어 태국 왕실 복장을 한 아내와 찍은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고 왕실 복장이군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직접 집으로 초대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소개해주기까지 합니다. 예.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외국에서 투자한다는 부담감에 우물사업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정도 신분과 인맥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투자자들을 울리는 충격적인 반전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단서는 바로 한국인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태국 승려, 공주 아내, 군부 친분 모두 다 새빨간 거짓말. 우물 파기 사업 다 사기. 피해액만 수억 원. 한국인 거주자, 관광객만 노렸다는 겁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또 다른 범죄는 없을까라는 궁금증도 나오는데 아니 이거 다 가짜였다는 거예요, 변호사님? 태국 경찰과 주 태국 한국 대사관이 이 윤 씨를 불법 체류와 여권 미소지 혐의로 체포를 합니다. 그냥 불법 체류자였어요? 그렇습니다. 승려도 아니고 예. 군과의 친분도 없고 태국 공주가 아내라는 사실도 모두 거짓입니다. 아니 그럼 아까 이 사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진 자체는 합성 또는 조작입니다. 아하. 이런 사기에 왜 속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외국 투자 명목 사기 상당히 수법이 교묘합니다. 예.
언변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그 범행 대상도 태국 현지 물정을 제대로 모르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수억 원의 피해를. 그렇죠. 그럴듯하게 조작한 자료들을 제시하는데 아내와의 사진도 아마 그 아내 역할을 한 사람에게 부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투자자들을 집에 초대했을 때 아내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달라고 공주처럼. 이미 역할 분담을 해놓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공범이군요. 그렇죠. 승려 사진도 실제로는 동자승을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단순 합성을 통해서 조작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새빨간, 예. 통상 이 외국 투자 명목의 사기의 경우에는 비교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언론에 본인이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도록 만들고 그 기사를 인용해 투자자들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교묘한 수법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은 끝이 아닙니다. 아내가 공주라는 것도 거짓이고 우물파기 사업도 다 가짜고 사진도 합성이었는데 이미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유명 인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태국 사기꾼 누구 조심하세요. 태국에 산다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피해 사례들이 나와요. 보면 내가 그 윤보선 대통령의 친인척이다. 윤 씨니까 친척들 공무원 고위직이 많다라고 속여서 승려 사진도 다 가짜랍니다. 라는 거예요. 변호사님. 네, 이미 피해자들이 올린 글로 추정되는 글을 보면 오래전부터 윤 씨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해 온 겁니다. 유사한 사기 수법을 오래전부터 사용을 해왔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검거되기 직전까지 심지어 고소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같은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수사 중에도 사기를 쳐요? 물론입니다. 예. 자, 정말 황당한 사건. 박성무 변호사님과 함께 시원하게 사건 풀어봤습니다. 박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